자요. 자, 물권법을요, 좀 빠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 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물권 이외의 권리도 물권. 이거 지금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물권뿐만 아니라 권리도 되는 것이 있죠. 어디가 있죠? 특히 저당권은요.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하고 또 어디? 전세권 위에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업권 위에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가 있죠? 유가증권.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객체가 되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한필지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는 뭐가 된다? 용익물권이 되죠. 용익물권. 용익물권만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되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안 되죠. 점유취득시효는 되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안 되죠. 2번 틀렸죠.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지 점유취득시효는 되죠. 용익물권은 한도인 건물 일부죠. 건물 일부에 뭐가 된다? 구분소유. 구분소유하고요. 용익물권이 뭐죠? 전세권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4번 토지소유권 법에는 현실의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현실의 경기는 뭐다? 현실의 경기는 건물. 건물의 경기는 현실의 경기를 가지고 가고요. 지적공부상 경기의 지적도죠. 이것은 뭐다? 토지. 토지는요 지적도. 알겠죠? 그 다음에 현실 경계는 뭐다? 건물. 건물은 현실의 경계,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가 또 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어디? 유치권. 유치권은요 쉽게 분할이 가능하면 토지의 일부의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의 일부의 유치권. 5번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담보권. 이 하나의 담보권을 말한다. 동산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 동산양도담보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정을 해야죠. 이때 종류, 장소, 수량 지정된 방법으로 특정한다. 이건 뭐죠? 집합물이 뭐죠?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죠. 뱀장어 전부. 이렇게. 그래서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의 전부.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양도담보로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50번 물권의 청권이죠. 이것은 뭐 해내마다 나오죠. 지역권자하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두 개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청권이 없죠. 반환청권. 반환청권이 없다. 이렇게. 반환청권이 없다. 방해한 자에서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지금 여기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의 최고점은 35개고요. 그 다음에 31개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26개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 같이 이렇게요. 같이 이렇게 열심히요.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하면 된다. 같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자요? 이제 여러분 양심 있으면 있잖아요. 전번 주하고 그 전번 주에 두 개씩 해서 4개 했잖아요. 벌써 4개 했죠. 40문제를 벌써 4개. 이것만 벌써 5개고 그 전에도 아마 해설이 아마 2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벌써 한 7개 정도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일주일 동안 이 40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200개 지문이거든요. 지금 코멘트 해주죠. 이렇게 코멘트하고 그러면은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일주일 내내 이것만 아침에 가면서 보고 아침에 보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보면은 3일만 보면은 그 다음에 40문제 이거 보는 데 있잖아요. 5분 10분도 안 걸릴걸요. 쭉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 암기하고 하나 암기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딱 놓으면은 한 달 뒤에 봐도 한 것만 딱 보면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 제발 부탁인데 난 잔소리하기 싫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도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나까지 그런데 나는요 그렇게 도매금을 끼어들기 싫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냐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공부를 할 때 딱 그만큼만 딱 멈추는 거예요. 딱 그만큼 하고 멈추고 그만두고 딱 그만큼 하다가 또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한 번 더 하면 되거든요.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가 책을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요. 이런 40문제 있잖아요. 내가 나하고 같이 풀 때는 3시간 걸리죠. 그런데 내가 설명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듣고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볼 때는 다시 처음부터 40문제 쭉 한번 볼 때는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봐야 돼.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보면은 거의 한 10분 안 걸릴 거예요. 다시 한번 봐.
그러면요 형광펜도 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시각적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금방 보죠.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일어나서 학원 오기 전에 밥 먹기 전에 한번 쭉 보고 그 뭐죠 저기 화장실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쌀 씻는 데 옆에다 놓고 한번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한 번씩 보죠. 그리고 보고 다시 이제 또 집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왜냐면 그렇게 몇 번에서 봐가지고 완벽하게 딱 머리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뒤에 봐도 그 문제가요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한 번 딱 보고 그만두니까 항상 기억이 날뚱말뚱. 알겠죠? 안 본 것도 아니야. 어디서 많이 봤어. 설명하면은 맞아. 뭐 혼자 탄식은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알겠죠? 탄식하는데 점수하고 연결은 안 돼. 왜? 나중에 그걸 뭐란다. 우리는 그걸 뒷북 친다고 그래. 알겠죠? 남들 다 해놓고 나서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딱 머무는 거 항상 거기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강의 들 때 3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혼자서 지금 가서 딱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쉬는 시간에 밖에 나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시간 하지 말고 뭐 자기 할 일 개인적인 걸 하고 잠깐 돌아서 5분 안에 딱 보면은 아까 여러분 그 민법 총칙 10문제 풀었죠. 아마 그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없어가지고 쭉 보는데 아마 5분 이상 걸리나요? 조금 이렇게 왜냐면 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 한번 풀었죠? 풀고 해설 한번 들었잖아요. 아마 금방 볼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또 금방 볼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죠. 딱 봤으면 문제 해설 들었어. 일단 머리 자리를 뜨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수준에서 항상 머무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한 것도 아니야. 남들만큼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약간 시간이 더 지나야 돼.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점수가 그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만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그 쉬는 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 강의 듣고 있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여러분 문제 한번 풀고 한번 풀어봐. 월요일 날 뭐죠? 중의사 법령 한번 풀어보면 1시간 동안 문제 풀어봤자 몇 문제 못 풀어요.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 풀고 해설 듣고 했죠. 쉬는 시간 앉아서 잠깐 보면 그걸 다 보고도 남을걸요,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제법부터인데 좀 적당히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에 대해서 물권 요청을 해서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점유 요청을 했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고 의리어 지상권을 줬죠. 지상권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A가.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갑은 누구로서? 소유자로서 방해죄를 청구하고, 이 사람은 지상권자로서 방해죄를 청구하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으니까 지상권자는 직접 점유, 소유자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없다. 틀렸죠? 자, 그다음에 여기 3번은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항상 우리가요, 직접 점유자도 물권 요청권 행사하고 간접 점유자도 물권 요청권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물권 요청권 할 때 그것은 침탈을 당해야 되거든요. 누가요? 직접이 침탈을 당하면 간접도 침탈을 당하는 것이고, 직접이 임의로, 그랬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행했다. 그 말은 침탈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침탈이 아니다? 간접도 침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이 침탈이다. 침탈. 그럼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도 침탈이고. 알겠죠? 간접도.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은, 침탈 아니죠?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보면 간접 점유자도 여기서 여기 2번하고 3번을 딱 보면은 여기 2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2번이 잘못됐지 않으면 3번이 잘못됐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직접하고 간접이 있으면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당연히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 이렇게. 자, 4번요. 부동산 양도담보권의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됐음을 이유로 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소멸시효. 원래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내가 3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요, 조금 헷갈릴까 봐가지고요. 이거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를 안 바꿨어요. 알겠죠? 자, 좀 이따 설명하고. 5번은요, 우리가 점유를 방해하죠. 그러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 이건 맞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담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
담보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갑의 집이 5억짜리예요. 이 5억짜리가 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2억을요. 그러니까 2억을 뭐란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 그러고 나서 이 뭐죠? 갑의 건물에다가 이 사람이 뭐죠? 갑의 건물 있죠? 이 갑의 건물에다 뭐란다? 가등기를 되면 가등기 담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요, 을이. 그러면 이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양도담보라고 하죠. 양도담보 이렇게. 이것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 교환 증여만 소유자가 돼. 여기는 소비대차잖아요. 소비대차니까 여전히 갑이라고 하는 이것을 양도담보 설정자죠. 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설정자가. 그런데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께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지금 뭐냐면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무. 채무란 말이 뭐예요? 돈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돈 빌려주고 등기했는데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소유권은 3개밖에 없다고 105번 얘기했어. 알겠죠? 매매하고 증여하고 교환하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열받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갑이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이 뭐죠? 양도담보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 소유권 이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할 때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럼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답을 제가 2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줄 알고요. 근데 다 틀렸더라고요. 알겠죠?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다 맞았을 텐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다 피담보 채무다 담보다 그러면 그 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돈 빌려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갚았으면 그것이 가등기든 저당권 등기든 근저당이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든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말소하냐? 소유자가 말소한다고. 소유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말소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말소 방해 제거 청구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53번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등기 없이 항상 이런 법정이란 말이 있어요. 법정 취득이에요. 취득이고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하고 처분하죠. 취득이에요. 자, 여기 보면 무슨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항상 이런 105번 얘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하라고 그랬어? 등기를 하라고 그랬죠. 여기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하고요. 공유물 분할이죠. 총과표 분할을 말했으면 형성권이죠.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형성권에 대한 판결이죠. 이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부터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판결 확정 시부터 형성 판결. 그래서 기억 반습이 중요한 게 법정은 등기하지 않고요. 취득할 때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하고요. 여기는 굳이 이행 판결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면 돼. 그러면 이렇게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그래서 형성 판결이죠. 만약에 공유물 분할인데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해야.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나요?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 자, 54번은요 중간생각 등기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 체결되어 있다.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을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 주기로 합의했죠. 합의. 그러면 전원에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병은요 어떻게 해요? 직접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요. 거절하면 을을 뭘 해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하고 이렇게 거절하기 때문에요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고요.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고. 그래서 동시행이니까 이 을은요 갑은요
을로부터 뭘 받은가 동시에 대금, 대금을 받은가 동시에 병한테 뭘 한다? 등기를 준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권을 병에게 양도하죠. 이렇게 병이 양도할 때는 을은요 갑에게 뭘 한다? 통지라고. 통지. 그 다음에 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걸 뭘 한다? 우리는 전원의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중간생략등기는 플러스, 토지거래가는 허가 없어 무효니까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협력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해야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1번 위 합의 해제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보면요, 을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번 위 합의 이후 갑과 을이 매매의 대금을 인상했다. 항상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맨 처음에 1억이었는데 1억 1,000으로 인상이 됐죠.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 인상된 1억 1,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가 동시에 을한테 형한테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거절한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항변권 행사. 3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마이너스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했다 지금? 전전 매매됐다. 전전 매매, 이거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는 뭐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무효이죠.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협력 의무의 이행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전제로서 협력 의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니까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맞아요? 자, 55번은요 점유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점유물은 뭐다? 점유물은 동산의 하나고요. 동산을 하고, 추정한다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여기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돼. 무슨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의 적법 추정력.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죠? 2번 점유자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 점유의 병합. 그럼 점유를 병합하죠. 병합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를 뭐란다? 승계하죠. 그래서 하자도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점유자의 하자를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자를 승계한다. 자, 선의 점유자가 여기서 이건 3번은요 우리가 법조문에 나왔는 거니까 항상 시험에 잘 나오죠. 선의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그 다음에 악의가 되죠. 악의가 되면 뭐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과실을 수치할 수 없죠. 만약에 수치한 과실을 뭐한다? 수치해서 소비하죠. 소비하면 뭐한다? 보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과실로, 잘못이죠. 과실로 수치를 못했다. 그러면 대가를 뭐한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냥 판례가 누구도 악의 점유자가 된다. 패소하면 소제기시부터. 또 누구도 폭력이나 은비, 그것도 과실이다. 이렇게. 아니 악이다. 이렇게. 4번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봐봐요. 점유권은 그랬죠. 점유권은 상속인이 이전돼. 이때의 점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뭐하든 사망 사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인에게 상속돼.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상속인에게 이전이 돼. 사망 사실은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알든 모르든 알겠죠?
5번 점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은, 우리가 특별 승계인 누구일 때만 악이, 선일 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갑의 자전거를요 을이 훔쳤죠.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죠. 이때 병은요, 병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란 말은 침탈자, 이거 침탈이죠. 침탈자인데 이 침탈자가 침탈한 것을 모른다. 악인은 안다 이 말이죠. 선일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악인 때문에 해서 한하여, 그래 됐죠. 악인 경우에 한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선인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악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보세요. 갑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유할 권리가 없다. 다른 뭐가 없다?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권한 없이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권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매라든가 뭐 이런 거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죠. 권한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했다. 단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지는 없다. 이건 이 사람이 과실 취득한 것은 없죠. 잘 봐봐. 그럼 을은 점유자인데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했으니까 불법 점유 또는 악의 점유죠. 악의 점유. 그럼 반환 청구하죠. 그럼 이제 비용. 자, 비용은요 어떤 비용이 있죠? 자,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가 있죠. 203조.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두 가지가 있죠. 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과실을 수취했느냐 못했느냐 했으면 청구를 못하고, 과실을 수취 안 했으면 청구할 수 있죠. 청구를 못하고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와 유익비를 뭐한다? 과실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특별 필요와 유익비는 다 청구해. 그래서 여기 보면 과실 수취 못했다 이 말이죠. 그걸 악이라고 하죠. 과실 수취했다 그러면 뭐다? 선이죠. 그래서 선인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점유할 권리 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권한 없이 불법 점유 또는 악의 점유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1번 을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봐봐, 악의면 뭘 청구한다? 특별 필요비는 당연히 악이어도 청구하고, 통상의 필요비도 악의인 경우는 과실 수취 못했단 말이 악이란 말이죠. 악의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필요비를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요? 선의의 경우는 보면은 선의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선의의 경우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선의의 경우 그러면 안 돼. 악의인 경우는 필요비를 청구한다.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한다. 그러면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이것을 통상의 필요비라.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악의인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 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도 뭐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있다 이렇게. 자,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의 소유자. 항상 이러면요, 책임 있느냐 없는 그러면 안 돼.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 그러면 뭐다? 항상 선자현존. 선이이고 그다음에 뭐다? 자주죠. 자주, 선자, 현존이.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그래서 선자현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나와 있네요. 선의인데 자주라면 현존이익이 한다. 이익이 현존을 한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자주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니까 굳이 선의인데 자주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을이 유익비를 지쳐. 유익비 가액의 증가. 잘 봐. 우리가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인데 을이 지금 누구예요? 을이 점유자죠.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점유자고, 을은 점유자죠. 그러면 회복자, 갑의 선택에 따라서 이래야죠. 회복자의 선택. 그러니까 을이 지출한 사람이잖아요. 을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이래야죠.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됐다. 불법행위, 여러분요 봐봐, 불법행위로 개시가 대시가 됐어도 우리가 그러면 악의점이잖아요. 악이어도 과실을 수취할 수, 먼저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은 청구할 수. 여기 봐봐, 악이어도 다 비용 청구하잖아요.
악이어도 불법 점유자여도 비용은 청구하는데 뭔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 오케이. 우리가 불법행위죠. 점유가 불법행위. 점유가 불법행위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두 번째는요, 불법 점유인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주의 토지 통일권 된다 안 된다? 주의 토지 통일권 안 되죠? 주의 토지 통일권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불시에 모여서 보고 그러면 기억은 잘 안 나나 봐요. 왜냐하면 책을 안 보고 와가지고요. 알겠죠? 좀 보고 왔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되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행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되니까요. 같이. 우리가 지금 비용이 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나온 것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토지의 분할이죠. 분할이나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가 아니라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무상. 보상한다 그러면 안 되지. 1번 틀렸죠. 무상이죠. 2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해서, 통행권자는 봐봐, 통행권자는 그야말로 통행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 3번 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그냥 명제일 때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죠. 요건이 없어졌다? 공로가 개설 이 말이죠. 공로가 개설된 경우 이 말이죠. 오늘 공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통행권은 없어지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갑이고 여기 을이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동로가 개설됐어. 이 사람 이쪽으로 팔짝 뛰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통행권은 당연히 없어진다 이 말이죠. 왜요? 통행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법정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법정 요건을 충족을 못했으니까 통행권은 자동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4번요.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죠. 왜요? 통행권은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건축했대, 담벼락을 쌌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죠. 가장 중요한 현재 장래 이용 상황에 그러면 안 돼.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것이요. 현재 토지 용법. 그래서 장래 토지 이용상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안 돼. 현재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틀렸죠? 여기 봐보면 공유물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마다 형성권이는 봐봐. 형성권에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에 걸리고, 청구권에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리죠. 그럼 이제 2번인가? 2번은요? 맞아 틀려요?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저기 봐봐. 여러분요, 오늘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눈만 가지고 오셨나 본데,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죠? 분할의 말이죠. 분할. 그럼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제척기간이요? 그러니까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아니에요. 형성권이니까. 아니,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청구권에 뭐에 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 오해 있어요. 분할된 부분에 집중.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분은 어디에 속하죠? 지분은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이죠.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그런데 이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당권 1억을 빌렸는데 이 저당권은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지분이 공유물 전체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전체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요. 그런데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공유물이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돈도 안 받았는데 갑 이렇게 을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돈을 받을 때까지 정부에 미친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그래서 A의 저작권은 전체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뭐란다? 을이 이만큼 분할받아서 자기 거 됐으니까 여기에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아니다. 분할물 위에, 분할받은 물건 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뭐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유물 분할은 재량에 따라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야? 공유물 분할은 법관의 재량이다. 그 말은 당신들이 이렇게 분할 좀 해주세요. 그러려면 니네가 협의하지. 귀찮게 우리는 왜 나를 왜 귀찮게 하냐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재량이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내 멋대로 이 말이잖아요. 재량이란 말은 판사 멋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멋대로 분할해 볼 테니 너희들 손해보기 싫으면 스스로 알아서 먼저 협의하고 최대한하고, 그래서 안 되면 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뭐 100건 중에서 98건은요 경매를 명해버려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협의하려고 해서 안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분할을 해봐, 법은 마음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거의 보통의 경우는 98건은 경매를 명하는 거예요. 공유의 경우에. 아시겠죠? 5번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는 각자가죠. 각자가. 공유자는 각자가 청구하죠. 그러면 분할협의는 누가 참여해야 돼요? 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는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협의는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협의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9번요 366조 법정이상권이죠. 그럼요, 여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법정이상권을 상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법정이상권 상립할 수 있다. 1번 또 뭐 더 된다?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니은 당사 사이의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당사 사이의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그럼 얼마인지 알아 몰라?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지료 증감 청구가 있어 없어?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없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 2년 이상 연체했다. 그렇다 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년 이상 연체해도. 그래서 법정이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체가 안 된다. 2년 이상 연체했다 해서 소멸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것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이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서 봐봐. 우리가 법정이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법정이상권이란 건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법정이상권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죠. 정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넘어가죠. 등기 없이. 그래서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등기 없이. 그래서 건물의 매수 취득, 즉 건물을 경락받은가 동시에 지상권도 당연히란 말이 뭐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경매는 187조죠. 경매는 187조니까 뭐가 없이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쇼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하죠. 늘 사용한다 말은 뭐예요? 표현되고 뭐가 된다? 계속된다 이 말이죠. 객관적 상태가 뭐예요? 몇 년? 20년. 어디에다가 도로를 설치해? 승역지 위에. 누가?
누가? 요, 역, 지, 소, 유, 자가. 소유자가 승역지위에 도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 표현되고 계속되고 20년이 되면 된다. 여러분 여기 이것을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되죠. 여기 봐봐. 여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을 중단을 시키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이 돼야지. 다른 공의장의 1인에 의한 중단은 다른 사람들 효력이 없다? 틀렸죠. 효력이 없다? 틀렸다고요.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좋아 나빠? 좋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뭐가 된다? 중단이 된다. 자, 이번은요, 요역지 공의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한 사람이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죠. 그러면 다른 공의자도 이를 뭘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4번은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뭐라고 했죠? 이게요, 취득을 중단하죠. 그럼 취득을 중단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취득을 중단. 그러면 어떻게 돼? 취득은 중단 나쁘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켜야 돼? 모두가 중단돼야 돼? 모두가 중단돼야죠. 다른 모든 공유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은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를 뭐 해야 돼? 보상해야지. 손해를 뭐 해야 돼? 보상해야 된다. 손해를 보상.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61번은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일필의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 토지하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2번은 우리가 시험에 몇 번 났죠? 지금 전세권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번 틀렸죠. 3번 전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기존의 채권으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이라는 것은 예전에 빌려준 돈으로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4번 전세권 전속기간의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설정계약을 합의로 갱신해. 합의로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을 넘게 한다? 10년. 그런데 만약에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의 경우는 법정 갱신할 수 있어. 법정 갱신. 이때 법정 갱신은 전속기간은 최단 전속기간 그런 거 없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알겠죠?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갱신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약정하지 않고 그러면 전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한테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저 어려운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죠. 정답 몇 번? 2번. 자, 62번 유치권 배제 특약. 이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성립한다. 행사가 있더라도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 성립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번 채무자는 상당, 여기 봐봐, 우리가 누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요? 채무자가 담보를 정하고 소멸을 청구해야지. 채무자가. 우리 시험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정하고 소멸을 청구한다, 틀리고 돼 있다고. 자기가 유치권자인데 자기가 담보를 정하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채권자 자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타인 소유. 유치권은 타인 소유라고. 자기 거 안 된다고. 타인 소유물에 되는 거지.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한다? 유치권을 빼고 남을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채권자 자신 그러지 말고 채무자 소유, 이외의 건, 이외의자, 채무자 소유, 이외의자. 즉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도 관계없어. 그런데 반드시 채권자 자신의 소유는 안 돼. 내 건 안 돼. 유치권자 것은 안 된다고. 유치권자를 뺀 나머지를 채무자라고, 타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3번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1번, 2번 같은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면 골치 아파.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2번은 채권자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것은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단 말은 채무자 너가 이 물건 가져가 이 말이죠. 그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또 나와서 불법 점유 안 되는 건 네 가지, 세 가지. 뭐 첫 번째 불법 점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번. 두 번째는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이 행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통행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 불법 점유. 특히 2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1번하고 3번은 계속해서 시험에 나와. 알겠죠? 불법 점유 안 된다.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요 유치권이에요. 불법 점유일 때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그래서 통행 지역권 안 된다.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된다.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자요, 63번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채권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하지 못한다. 2번 저당물의 소유권. 이게 이런 말들이 알아야 되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이 말이죠. 제3취득자. 왜요? 우리가 저당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이 말이잖아요. 알았죠? 이것을 취득한 제3자. 자, 제3취득자는요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이미 경매가 됐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비용에 뭘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알겠죠? 여기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제3취득자도 뭐가 될 수 있어? 경매인. 그런데 제3취득자는 누구를 경매인이라고 그래?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3취득자 이렇게. 알겠죠? 자, 3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건물. 우리가요 여기 보면 항상 여기서요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관계없는데 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을이란 말은 을이 지상권 또는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은 소유권이니까 주된 권리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요 지상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말은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총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그럼 이건 건물 경락인이죠? 이 경락에는 지상권, 임차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왜 등기 없이? 경매니까 취득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그럼 여기 봐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목적으로 이 말은 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고, 그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 위에 압류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것을 뭐란다? 물상대위권 행사다. 물상대위권 행사. 그래서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 이런 말도 어려워.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 뭐예요?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이죠. 이렇게 해서 멸실돼서 화재 봉급이 나죠. 화재 봉급.
이 화재 보험금을 뭐란다? 그건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라고 그래. 이때 변형은 가치적 변형물을 얘기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제3자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압류하죠. 이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야 틀렸죠. 틀렸죠? 물상대권에서 할 수 있다 틀렸고,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언제까지 압류해야 되냐? 언제까지? 채무자에게 가치적 변형물 뭐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언제? 전까지 뭘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를 누가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급하기 전에 압류.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죠? 먼저 압류 전에 지급된 경우, 누구한테 지급됐다? 채무자에게 또는 후순위에게,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런 부당이득 반환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후순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후순위한테 지급되면 반환 청구 못해. 채무자에게 지급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압류해야 되냐? 지급하기 전까지. 그런데 압류하기 전에 이미 지급이 됐어. 그럼 어떡할 거냐? 채무자는 원래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채무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후순위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는 언제까지 압류한다? 지급하기 전까지가 압류다. 이때 물상대를 행사한다.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는 요즘 최근에 여기 후순위,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만 후순위한테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잘 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몇 번? 5번. 자,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 확정된 채무가 얼마죠? 4. 실제 채무죠? 채권 채무이 얼마? 3억. 3억을요? 3억을 초과했다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채무자고 누구하고? 채무자고 후순위하고. 물상보증이라고 누구하고? 물상보증이라고 제3취득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다? 4. 여기는 얼마다? 3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구죠? 물상보증이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만 변제하고 등기 말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알겠죠? 빚이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요, 어떤 아파트는 지금 계속 지금 뭐죠? 가격이 지금 폭락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요, 제가 며칠 전에요, 한 사람한테 상담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 학생인데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니까. 그건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돈을 못 번다. 너무 화가 확 났는데 참았죠. 참고 있는데 뭐냐면 이 가격이 얼마냐? 1억 5천이래. 1억 5천 빌라가 전세금이 1억 6천5백이래. 그럼 잘못됐죠. 그럼 알려줘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니 자기가 한다고 해서 했으니까 합의가 아니냐? 그럼 계약이 아니냐? 합의죠. 계약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가격을 똑바로 고지를 받아야 될 중개업자한테 고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없어? 물론 내가 가격 얼마냐는 것은 내가 이제 알아봐야죠. 알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이거를 모르고 중개업자가 만약에 1억 7천이다. 그런데 1억 6천5백에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1억 5천이라는 것을 알면서 1억 6천5백을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이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 돌려달라 이랬더니 자기 그 사람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 너가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왜 잘못했냐고 길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우리 이쪽 아니에요? 안산 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요즘은 불법 안 하면 돈을 못 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한테 만약에 사기로 걸리면, 만약에 뭐죠? 중개 사고로 걸리면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수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너 그럼 돈 더 잃게 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약이 하지 않았냐? 응, 계약이라고. 똑같은 말을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근엄하신 교장 선생님 막 목소리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몇 번을 설명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알죠? 그럼 이건 깡통, 보통 깡통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깡통 주택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2억이었는데 1억 6천 5백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주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서로가 합의해서 전세금을 조금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가격이 1억 5천인데 1억 6천 5백이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어디 가서 내 이름만 얘기하면 좋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이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에이. 자요, 그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요, 반드시 있잖아요, 사고 나면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돈이 더 든다니까요. 알겠죠? 자, 근저당권에 전속기회나 결산기회 정함이 없다. 설정기한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사 언제든지 해지해가지고 확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어.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해야 돼.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이건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까지 쓰고 돈 갚으세요, 이렇게. 내가 이번 달까지만 쓰고 돈 갚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해지한다고 그래. 그럼 뭐다? 그러면 그때로 확정이 되죠. 그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은요, 후순위, 1번 아니나요, 아직? 물상보증이죠? 물상보증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알겠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물상보증이나. 아까 얼마죠? 3억만 변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맞죠? 2번, 후순위 전환권자. 후순위가 경매 청구했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 후순위는 언제? 경매 신청 시, 청구 시죠? 그다음에 선순위는 언제? 선순위는 매각대금 안납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먼저 결산기 도래, 전속기간이 만료,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돼 있어. 후순위가 경매 청구했을 때 선순위는 경매 청구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잖아.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확정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의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수리금 채권은 뭐가 되고? 담보되고 확정 후에 이자는. 근데 확정 후 뭐는 안 된다?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새로운 채권은 담보 안 된다. 새로운 채권은 담보 안 된다고. 알겠죠? 뭐가 담보되고?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수리금은 담보되고 새로운 채권 담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정 전은, 요즘 지금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 확정 전은 뭐요? 확정 전은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채무자 변경은 언제? 변경 후 채무만 담보하고, 확정 전에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권 일부가 양도가 돼도 근저당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정 전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비위가 너무 약해가지고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기침하면 하도 토해가지고요, 조금만 기침해도 토하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큰애도 그렇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 작은 애는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그러고 막 여기서 어디 토하니까 얘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요, 5번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여기 나왔네요. 확정 전 채권의 일부가 변제됐죠? 대의 변제됐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의 변제된 경우 그 확정 전이죠. 확정 전에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되는 변제 공보가 이전돼 안 된다니까. 알겠죠? 확정 전은 이전되지 않는다. 알겠죠? 5번. 그다음에 여기 지금 4번. 5번하고 4번 두 개 나왔죠? 지금 여기요. 그다음에 지금 피담보 채권이 지금 확정되는 1, 2, 3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항상 근저당권은 지금 최근에는 하도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예전에 사실 여기서 잘 안 나왔어요.
알았죠? 근데 문제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요.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있다. 지금 5번 같은 게 4번. 아니, 4번하고 5번하고 여기. 아시겠죠?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됐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1번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그 채권법하고 특별법은요, 금방 끝나니까요. 그래서 1시간 안에요. 돌리다 1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나 완전 못했어. 샤브샤브 왔어. 신랑이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가고. 그럼 미국식 갈때 장난이 아니고 자기도 나오는